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이 책을 심심풀이로 교보문고에 갔다가 사들고 오게 됩니다. 발견했다. 그 후 그들은 그 고소한 치즈를 더 많이 즐기기 위해 매일 같은 곳으로 되돌아왔다. 햄과 허가 치즈 정거장 C 주변에서 모든 삶을 꾸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치즈가 어디서 오는지, 누가 거기에 놔두는지 그들은 몰랐다. 그저 늘 거기 있겠거니 짐작할 따름이었다. 치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스니프와 스커리는 득달같이 새 치즈를 찾아 나섰다. 햄과 허는 그러지 않았다. 둘은 낙심해 며칠을 보냈다. 허가 말했다. 그리고 떠났다. 며칠 후 허가 치즈 정거장 C에 다시 나타나 새로 가져온 몇 조각의 치즈를 햄에게 주었다. 하지만 햄은 이 새 치즈가 못마땅했다. 익숙한 맛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치즈를 되찾고 싶었다. 허는 마지못해 혼자 더 많은 치즈를 찾기 위해 다시 떠났다. 햄이 친구 허를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챕터 3.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글쎄,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햄은 새 치즈를 찾아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런 메모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많은 치즈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미로는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골목이 많은 위험한 곳이다. 세 번째, 내게 달렸다. 난 혼자다. 사실들을 알고 다니 마음이 든든했다. 적어도 그가 처한 사정에 대해서는 파악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의 여행. 미로 속으로 가서 왜 나는 허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허가 보고 싶어. 허의 메모를 보게 되죠.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않는다.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참 이상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 받아먹게 됩니다. 그게 뭐든 나는 먹을 수 없어. 난 치즈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치즈만 먹는다. 햄이 말했다. 치즈가 없었다. 저녁밥이 없었다. 낯선 이는 가고 없지만 빨간 돌멩이는 여전히 남아있다. 달콤한 냄새가 났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 입에 베어 물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안 죽었네. 그러게 죽지는 않았네. 이러면서 치즈가 아닌 다른 걸로 생존하게 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후프였고 과일 정거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치즈 원정은 실패했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로의 구석구석을 뒤져야 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무엇이 새 치즈로 이끄는지 내가 말해주겠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돌아가는 사정을 돌아보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 본 적이 없다는 걸. 가다가 햄이 힐끗 보니 호프는 허의 굴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신념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신념을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넌 마음을 바꾸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자, 이제 햄이 생각합니다. 어쩌면 허가 맞았을지도 몰라. 햄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맞고 허는 틀렸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마 내가 틀렸나 봐. 난 허를 믿지 않았어. 내 생각을 믿었지. 순간 그는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메모를 남기죠. 신념은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메모도 남깁니다. 과거의 신념이 우리를 가둘 수 있다. 사실 그의 신념은 그의 관점 속에서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햄이 허와 같이 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쇠창살은 과거의 햄의 생각이었습니다. 햄의 생각이, 햄의 신념이 햄을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햄은 또 이렇게 메모합니다. 어떤 신념은 우리를 주저앉히고 어떤 신념은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신념을 선택할 수 있다. 햄은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다. 스스로도 놀랄 일이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이 그 신념에 딴죽을 걸면 못마땅했다. 마음을 바꾸는 걸 거부했고 그의 생각이나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거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이제는 틀린 게 불쾌하기보다는 그걸 알게 되어 신이 났다. 그는 이전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던 이유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 좋아서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 신념이 그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는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른 신념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햄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선택하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햄은 또 메모를 남깁니다. 호프가 햄을 보며 얘기하죠. 미로 밖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 미로 밖에는. 과연. 미로라는 건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경험했지 못한 세계인 거죠. 햄은 미로를 나가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미로 밖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볼 수 있기 전에 믿어야 한다고 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로 밖에는 무언가가 놀라운 게 있어. 크게 숨을 들이쉬자 새로운 생각이 마음이 차오르고 자신이 그것을 믿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둘의 또 다른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햄과 허가 아닌 호프와 햄이 되겠죠. 그 어두운 모퉁이들이 다 어두운 게 아니라면? 어두운 게 아니라면? 이렇게 호프가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모퉁이라고 불리는 거잖아. 그에 대한 호프의 반응은 촛불을 가져가면 어둡지 않지. 그 뒤가 궁금해서 그래서 촛불을 들고 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딘가쯤에 갔는데 촛불을 들고 비추었는데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른 골목. 여기서 둘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즉 다시 말해서 어두운 모퉁이들이 다 어두운 게 아닌 것처럼 막다른 골목이 다 막힌 건 아니라는 가정을 하면, 그래서 시도를 하죠. 가보는 거죠. 갔더니 빈 방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도를 할까요? 맞아요. 빈 방들이라고 다 빈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빈 방들이라고 다 빈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둘러보기로 하죠. 그러다가 세 번째 벽 중간쯤에서 저게 느껴져. 햄이 속삭입니다. 응, 느껴져. 호프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둘은 자세를 낮추었고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햄이 먼저 가게 되는 거죠.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즈를 찾은 거죠. 그리고 거기 나가서 허를 만나고 스니프랑 스커리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신념은 강력한 거야. 셋은 말 없이 서서 사람을 주저앉히거나 나아가게 하는 신념. 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에 맞닥뜨린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념에 대해 살필 때 저는 햄의 질문을 차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어볼게요. 그게 당신을 나아가게 하나요? 주저앉게 하나요? 그게 당신을 미로 밖으로 나오게 하나요? 제자리에서 빙빙 돌게 만드나요? 팀은 탁자를 내려다보며 골똘히 생각했다. 명심하세요, 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본 모습이 바뀌는 건 아니랍니다. 이 책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나의 안에 존재하는 많은 불안감들의 정체에 대해서 직시하게 합니다. 이 책이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첫 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처럼 어떤 상업적인 마인드? 그런 것에 대한 게 아니냐고. 그렇지만 저는 한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내가 가졌던 편견, 객관적으로 보면 편견이지만 스스로는 그거를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 그렇지만 그것은 미로 안에서 햄이 경험했던 그 아주 작은 경험치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나와야만 이 세상에서 적응해가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